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동안 민생을 놓고 서로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챙기려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는 정부 말대로 추경이 되면 올해 당초 2.6% 경제성장이 2.8%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내년엔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각자 사시는 구청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추경이 어떻게 사시는 구청으로 예산이 배분되는지 또 어떻게 쓰여질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쓸 준비를 하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청 직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머리 부여잡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금 아이디어 짜내고 계신지는 아닐까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걷고에서 방송국 왔습니다. 지하철 안에 냉방이 약하거나 잘 안 되는 객차가 있더라고요. 여름철 쾌쾌한 냄새는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딴 냄새는 우리들 서민들의 삶의 냄새겠죠.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심사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실 자료를 대량으로 발견했다네요. 조금 전에 YTN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긴급 브리핑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2부에서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오늘 공사로 일시 중단이 결정됐는데요. 3부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 김병기 노조위원장 전화 연결하고 또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운명은 이제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넘어갔는데요. 환경운동연합회 양희원영 처장과 함께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4부에서는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모처럼 국회에 모든 정당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모이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월요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덥죠 오늘 그죠? 네,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상당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국회 정상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부로 정상화 된 거죠. 비록 좀 늦어서 국민들께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도 차질 없이 남은 일정 속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우리가 6월 27일에 네.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우선 그때 합의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야당들이 소위 보이콧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민의당의 경우가 그나마 좀 협조져서 제가 추경심사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말씀을 문제 삼아서 또 보이콧을 하면서 완전 국회가 좀 어렵게 돌아갔던 과정이었는데요. 네. 예,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이르면서 그동안 제가 한 3, 4일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은 모든 당들이 다 국회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박주현인가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아마 사과를 하신 것 같고 사과라는 표현이 맞죠, 그죠? 사과는 표현은 아니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사과인지 유감인지 아마 조금 규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그 이후로 추대표를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로 이제 추대표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뭐 말씀이 저희들한테는 있지는 않으셨고요. 네. 예, 일단은 저희로서는 국민의당이 협조를 하다가 추경 심사를 멈췄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을 먼저 좀 푸는 게 막힌 꼬인 종목을 푸는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예. 저희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는 우선 이제 국민의당 쪽의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경청해 왔고요. 예. 그런 이제 과정에서 청와대와 또 국민의당과 저희가 협의하면서 예. 그러면 청와대가 좀 입장 표명하면 본인들이 예. 다시 국회로 좀 복귀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서로 이제 그런 조율한 끝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네. 국회가 이렇게 이 정치적인 공방과 또 정쟁 속에서 주요한 어떤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이 네.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전달되면서 국민당이 어제 의총에서 수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당 문제가 먼저 풀렸던 것이고요. 네. 나머지 두 당은 이제 그동안 인사청문한 그 두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 낙마를 주장을 하셨는데 예. 다행히 이제 저희가 국민당이 이제 복귀하기로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를 저희가 들어가서 네. 오원식 원내대표와 제가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 관계된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 추경이나 정부적 법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숙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한 분이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임명을 하면서 네. 나머지 이제 정당들도 대통령께서 이 전국을 좀 진정성 있게 국회를 존중하면서 풀려고 하는 의지를 읽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오늘 바른정당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까지 의총을 통해서 전면 이제 보이콧을 풀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로서도 만시지탄이지만 야당들이 이렇게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국민의당과 어떤 이번 그 추미애 발언 머리는 남겨두고 잘랐다 이런 발언을 놓고 이영주 의원의 보좌관의 어떤 그 스마트 핸드폰이죠 나왔던 내용도 조금 검찰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봐주기 수사하거나 딜을 한 거 이런 건 아니겠죠? 철저히 그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 두 지도부를 만날 때도 예. 그것은 철저하게 수사에 누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그건 네. 검찰에 맡게 될 일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할 의도가 초도 없다는 이제 그런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뵙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 임명은 어떻게 지금 일단 국회로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송영무 장관 임명한 거는 야당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입니까? 당초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들이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청와대로서는 또 우리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 북한의 핵 개발 또 미사일 발사 등 이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의 네.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 계획을 하려면 이번에는 이제 소위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에서 예. 그런 국방 계획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야당에게 또 설명을 많이 해왔고 어제 이제 임명이 된 이후에도 결국 언론에서도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들도 본인들의 어떤 뜻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 갖고 있겠지만은 불가피함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불가피성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계속 그동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예. 이런 국방개혁 또는 그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만한 그런 호흡이 맞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 국방부 장을 맡아서 이런 어떤 안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임에 불구하고 네. 그렇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을 또 다시 한 달 동안 사람을 찾고 또 그걸 인사검증을 하고 그래서 또 국회에서 공방을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한 달 이상 소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야당들도 언론도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18일까지로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17일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본격 그 예결위가 가동되고 있고요. 네. 소위도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가 주말 없이 내일과 모레 이제 가동이 될 예정에 있고요. 네. 18일 날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공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합의를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추경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미 예. 기존부터 그 각 당의 정책위원장들이 만나서 네. 또 예결위 간사들이 그동안 논의를 해오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쟁점을 중심으로 주말에 소위에서 협의를 하고 또 예. 다음 주 초반 그 시간을 활용하면은 18일 처리는 저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이 추경안 수정안 좀 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야당이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예, 예. 이제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낸 그 원안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게 수정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정안은 보통은 여야 합의를 내든지 아니면 야당이 내는 것을 보통 수정안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와 상의해서 이 안을 냈기 때문에 그 여당이 별도로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네. 이런 그 우리 원안에 대해서 야당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수정 의견을 내시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밖으로 잠깐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에 미국이 FTA 관련해서 추가 협상 들어가자 뭐 이렇게 공식 요구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제 소관상에서 예. 향후 이제 저희가 업무 보고도 각 부처별로 받을 예정에 있고 네.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부 조직법 처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FTA 협상 관련해 가지고 통상교섭본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정부 조직법 처리 문제도 좀 같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그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이제 통상교섭본부를 예. 그 설치하는 그런 예. 문제도 있고 예. 또 그동안 우리가 이 국민 안전 차원에서 해경이나 또 소방청을 분리 독립하는 문제도 좀 남아 있고요. 예. 또 물 관리를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초래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통상교섭본부의 경우는 예.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달이 넘었고 네. 그 사이에 지금 사실은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어떤 당연한 어떤 조직 그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에서는 초기에 너무나 거기에 많은 공력을 쏟는 것보다 유동적으로 야당의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그 정부 조직의 개편안을 담아서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달 넘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게 참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네. 저희는 여당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애국과의 통상제를 진담하는 그런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네. 신속하게 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국익 차원에서도 그런 국제적인 어떤 통상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칠레, 한미 FTA, 한EU FTA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추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야 이제 미국의 요구가 뭐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런 요구는 아니더라도 우리로서는 하여튼 오늘 대통령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청와대에서뿐만 아니라 빨리 정부 조직도 개편이 되어서 그런 것을 국회도 협조를 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준비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